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엊그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 내국세, 즉 세금이 예산에 반영되었던 액수보다도 32조 원이나 더 거쳤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약 한 15조 원 정도 이상 더 거쳤습니다. 금년은 또 이 32조가 더 거쳤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요즘 이 기업하는 사람들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나 더 많이, 본래 책정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거쳤을까? 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또 거기다가 이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다 요즘 세금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 장사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세 수입은 무려 32조 원이면요, 내국세가 한 370조 정도 되니까 약 10% 정도가 더 거친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세율을 올리지 아니하고 그냥 쥐어짜기를 해가지고 악착같이 그냥 국세청 직원들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요즘은 전부 다 전자거래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탈세가 거의 어려워지는, 세원이 전부 다 노출되는, 포착되는, 그래가지고도 말하자면 전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월급 주고 적당하게 넘겼는데 요즘은 전부 다 월급 준 곳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다 월급 명세서를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세원으로 포착돼서 세금이 좀 많이 거두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이 조세 문제가요, 굉장히 국민적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저항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또 거기다가 특히 보수 언론들은 계속 이 조세 저항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가, 즉 가업성계의 경우 상속세가 너무 말하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가업을 성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면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참 그런 이 보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이 가업성계와 관련한 이 조세 감면 제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지적하면, 우선요, 가업을 성계하는 경우에 한 50억 원 정도는 세액에서 아주 면제해 줍니다. 또 면제해 주고 또 그걸 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굉장히 몇 년 동안 그 기업을 계속할 때는 납세를 유예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가업을 말하자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당장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내야 되면 그 기업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나름대로 조세제도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요, 이런 이 불만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요즘 급격하게 세상이 변하는데 그걸 계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업성계에 따른 조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굉장히 불만스러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가업을 성계한 그 기업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사업 하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그 처분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죠. 어차피 다른 사업 할 때는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자금 마련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마련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은 무슨 뭐 상속과 관련 지어서 그런 제도는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거를 잔뜩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이러한 인식이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잘못되기는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제도는 말하자면 국가적인 제도는 국민이 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은요, 육법전서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것은요, 조세법 박사도 이걸 다 모르게 돼 있고, 세무사 같은 조세 전문가도 모르게 돼 있고, 변호사도, 뭐 국세청장도, 국세청 직원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지 이 법을 모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 법을 알고 그 법에 맞는 세금을 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세제도를 혁명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먼저 이 큰 원칙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요 근대 민주주의는 영국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왜 영국에서 말하자면 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나 하면 이 신흥 자본가들, 말하자면 무역, 그때 당시에 새롭게 무역해가지고 돈 많이 벌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왕이 지멋대로 세율을 매겨가지고 이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요, 이 의회에서,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세목, 즉 조세의 종류와 또 세율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만 세금을 내겠다. 그래서 이 의회 없이는 말하자면 세금 없다. 즉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만 세금을 내겠다. 이거를 가지고 왕의 이 전제 권력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의회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만큼 이 조세는 중요한 겁니다. 조세는. 그런데요, 이 국가가 말이죠. 작년에 32조 원이 더 거쳤다고 하는 것은 물론 더 거칠 수 있는 특별한 시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또는 이 정치인들은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되지 세금을 무려 말하자면 10%나 되는 세금을 더 이렇게나 거두는 것은 이것은 국가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 제도가 굉장히 국정 운영에서 중요하다는 점, 심지어는 이 조세 제도를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조세 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들이 알 수 없다. 저는 그랬어요. 이 세법요, 이만큼 두꺼운 거 이거를 A4 10장 정도 안에 딱 나와가지고 국민 누구나가 딱 자기 소득이 얼마인데 세율이 얼마니까 그 소득 곱하기 세율 하면 세금이 얼마 이게 딱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이걸 굉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탈세가 문제가 아니라 절세가 문제입니다. 절세, 세금을 전략한다 이게. 말이 이게 전략이죠. 세금을 전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무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꼼수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 절세와 관련해서요. 마침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런 국세청 발표가 있었네요. 평균 소득자의 세금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 사이에 평균 소득자의 세금이 77%가 늘어날 때 0.1%, 한 500억 원 이상씩 몇백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0.1%의 이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59.8%밖에 안 올랐다는 겁니다. 이 소득 세율이라는 거는요, 누진 세율이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평균 소득자의 세금이 77% 늘 때라면 초고소득자의 세금은 한 80% 정도, 85%까지 늘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히려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돈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세금은 많이 안 늘어나는 이런 거가 이게 전부 다 좋게 말하면은 절세고 나쁘게 말하면 탈세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극복되어야만이 조세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지금 뭐 계속 우리나라의 신문들에는요, 이 세금 올리는 거, 또 이 건강보험료 올리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올리는 거, 이런 거 전부 안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 이런 데 국민이 공감하느냐? 정부가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고 있지 않거든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예산은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그 다음에 각 부처,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심지어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기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 국가 재정에서, 즉 예산에서 뭘 빼먹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요, 이처럼 말하자면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은요,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조세 부담률이 45% 내지 50%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담세율이요, 국민 소득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무려 한 2% 가까이 올라가지고 조세 부담률이 21.2%였다 그래요. 21.2%.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조세 부담률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어떠느냐? 만약에 공직을 맡으려 그러면, 이 선출직, 아니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세율을 올려야 당선이 됩니다. 세율을 올려야 당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세율을 올릴 경우에 손해보는 사람은 부자들, 즉 소수의 부자들이고 덕보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율을 올리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나 세율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국민들이 세금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놈들, 권력자들이 다 빼먹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실제로 또 많이 빼먹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율을 자꾸만 낮춰야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서 세금이,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쓰일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위정자들이 자기네들 빼먹게 한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자꾸만 적게 내려고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국민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회보장제도를 왜 확립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확립하려고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센 놈이 다 돈 빼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효세율. 이것도 사실 있어서는 아까 절세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절세가 어떻게 있습니까? 또 실효세율. 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내야 될 세율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2%입니다.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효세율, 공제, 조세, 감면 온갖 거를 다 받아내고 실효세율은 어떻게 하느냐? 한 15, 6%,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되고. 약 소득이 연봉이 말하자면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약 한 3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약 7, 8%밖에 안 냅니다. 실효세율이 그처럼 낮은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 다 조세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는 이 조세제도가 간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조세 감면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공제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조세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원체 지금 이것이 복잡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조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쓴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라는 책에 이 조세 제도의 혁명적 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제가 자세하게 제가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